자, 안녕하십니까. 영화 좋아 동아리방에 오늘도 돌아온 영화 토론 컨텐츠. 평생 한 감독의 영화만 봐야 한다면 봉준호의 영화만 볼 것인가, 박찬욱의 영화만 볼 것인가, 그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만 평생 보겠다고 선언을 해주신 우리 숭늉이. 네. 안녕하십니까. 숭늉입니다. 저는 한 영화만 봐야 된다면 봉준호 감독을 선택한 숭늉입니다. 이번에는 평생 박찬욱 감독의 영화만 보겠다고 선언한 태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양측의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해용님부터 입론 해주세요. 네, 제가 왜 굳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평생 동안 보겠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훨씬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전제로 깔자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상대적으로 봉준호 작가의 색깔이 더 강한 편이 있어요. 봉준호 월드라고 하기도 하고 봉준호식 장르라는 표현을 해외에서도 쓰고 그럴 정도로 작가색이 뚜렷하고 실제로 시나리오도 거의 다 본인이 쓰셨죠. 근데 그런 반면에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훨씬 다양하신 이유가 그분이 이 협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본인이 시나리오를 고집하진 않아요. 스토커 같은 작품은 다른 시나리오 작가를 또 쓰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르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톤이라든지가 훨씬 다양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아까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성희 미술 감독이 이제 방구석 일렬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봉준호 감독님과 박찬욱 감독 두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디렉팅 스타일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자기 머릿속에 이미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스태프들이 끄집어내고 캐치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즉흥성을 믿는 편, 조금 더 과감한 아이디어들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편이라고 하셨거든요. 작가 개인의 그 고집을 꼭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죠. 그러다 보니 훌륭한 파트너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승희 미술 감독도 있고 또 정종원 촬영 감독 있죠. 그리고 또 잠깐만 정석영 창작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정석영 작가와의 협업도 굉장히 눈부시죠. 이런 점에서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는 것은 박찬욱의 영화를 본다는 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창작자의 작품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별히 박찬욱 감독이 봉준호 감독보다 훨씬 더 우월한 측면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우선 두 감독님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잘 비교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성의 여부로 두 감독님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숭늉의 의견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를 갖춘 감독하면 봉준호 감독이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그 뭐죠? 준비성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말을 지금 네, 잘못하고 뭐 맞다고 칩시다. 가장 또 한국적인 컨텐츠, 한국적인 주제가 가장 또 세계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영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좀 더 공감이 더 많이 가고 내가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볼 때보다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볼 때 좀 더 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 같은 게 잘 드러나 있어서 그 점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물론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들도 다양한 그런 예술가들이 모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영화가 많지만 좀 더 한국적이고 또 아름다운 뭔가 스토리? 봉준호 감독 스토리만 아름답고 박찬욱 감독은 좀 추악하다. 추악하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조금 수위가 높은 영화들이 많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좀 더 이제 대중적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평생 하나만 봐야 된다면 이렇게 평생 하나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평생 보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평생 하나만 봐야 된다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선택하겠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더 많은 네.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더 좋다. 맞을까요? 네, 그리고 뭔가 굳이 폭력적이거나 수위가 높은 장면들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박찬욱 감독은 정말 이제 쓰잘데기 없는 성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을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찬욱 감독 영화에는 동화적인 면들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같은 작품은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약간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완전히 이제 동화의 세계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파네미로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잔혹한 현실들을 또 동시에 담아내는 그런 면들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서 저는 얼뜻 보였고, 그러니까 한 영화 안에서도 다양한 면이 있는 거죠. 봉준호 감독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는 한 영화에서도 다양한 면이 있고 허리 전체로 봐도 한 가지 편견을 심어주는 작품만 있진 않다. 공동경비구역 JSA 얼마나 대중적입니까? 보편적인 공감대 얼마나 잘 끌어냈습니까? 반론해보시죠. 네. 자, 반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공동경비구역 JSA가 출세작이잖아요.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공동경비구역 JSA가 제작자의 압박을 제일 많이 받아서 자기의 의견을 조금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독 스스로가. 그래서 그 작품으로 성공을 해서 그 다음 작품인 목수는 나의 것이랑 뭐 올드보이 같이 좀 더 작가 색이 많이 들어간 작품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작품들이 이렇게 마이너한 팬들은 엄청 많지만, 왜냐면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그치만 너무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폭력적인 장면들에 의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의 JSA 공동경비구역은 그 전에 3인조나 해는 다리 꾸는 꿈, 그 작품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본인의 하고 싶은 영화들은 다 망했고 JSA 공동경비구역으로 뽀록을 쳤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건 좀 왜곡된 말이고요. 왜곡된 게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본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봉준호 감독은 훨씬 더 스스로도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대중적인 세계적인 사람이다. 네. 대중적이다라는 말이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말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더 엄마랑 같이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네. 근데 마더 같은 이제 10세 영화를 차치를 10세 영화요? 근데 예의를 지켜주세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저 말하지도 않은 19세 영화 말한 겁니다. 그거는 당신이 먼저 넘었어. 근데 마더 같은 이제 10세 영화를 두 분 좀만 진정해 주시고요. 비속어는 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속어 안 썼는데. 네. 불편하네요.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찬욱 감독이 봉준호 감독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혜영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게 꼭 장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작품의 굴곡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박찬욱 감독님은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얘기도 하셨고, 제가 방금 전에 박찬욱 감독님이 아이폰 광고를 찍으신 걸 보고 왔거든요. 보셨나요? 아니요. 광고를 찍으신 거잖아요. 광고를 찍으려면 자기 색깔이 광고주에게 어필하는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스펙트럼이 좁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계급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신 분이니까 한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바뀌고 있었는지 그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스펙트럼은 박찬욱 감독님보다 좁지만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깊은 걸 볼 수 있다.
박찬욱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송룡님은 신뢰할 수가 없다. 네. 도대체가 작품마다 너를 띄워서 그런 건 아니죠. 박찬욱 감독이 하시는 거라면 다 뭔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죠. 근데 뭔가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뭐야 싶은 것도 발견을 할 때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렇죠.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본주의의 알랑방귀를 끼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자기 색이 너무 짙다 보니까 수위 높은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 대중에게.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 하고 싶은 거 그만해 라고 지금 하신 그런 거구나. 말까지는 하는 건 아닙니다. 충격적이지 짝이 없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신작 촬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격받으셔서 개봉 접으시는 건 아닌지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제가 그 얘기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지 않겠냐 하고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 Life is like a chocolate box. 톰 행크스가 포레스트 검프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거다. 박찬욱 영화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 예측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이제 멜로 영화를 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멜로 영화긴 하지만 박찬욱 감독 특유의 어떤 음침하고 잔혹한 요소가 이상하게 섞여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멜로 영화를 찍고 있고 뭐 주연이 장지이고 뭐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결과물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어떤 스릴 혹은 설렘? 저는 그래서 박찬욱 영화를 항상 기대하게 됩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박찬욱 감독이 영국 BBC에 가서 리틀 드러머걸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을 줄은. 네. 봉준호 감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박찬욱 감독이 더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봉준호 감독님 차기작으로 나올 심해어를 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 기대 안 돼요? 로버트 패티슨과 같이 하는 차기작 기대 안 돼요? 좋아하시잖아요, 둘 다. 사실입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심해어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긴 한데 뭐 한 감독의 영화만 봐야 한다가 이번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못 보지만.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불다 같은 거라도 해서 참,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감독님의 최고작과 아쉬운 작품을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요? 일단 제가 꼽는 박찬욱 감독 최고 작품은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작품은 올드보이일 거고 제일 국내에서 흥행한 작품 뭐 JSA 일 테니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제 숫자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왜 친절한 금자씨냐라고 물으신다면 앞서 말했던 박찬욱 감독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영화에 다 들어있어요. 그 영화는 굉장히 재밌는 블랙 코미디면서 아주 살벌한 복수극이고 아주 좀 냉철한 사회 비판극이면서 또 그 안에 캐릭터들은 또 일반적으로 그런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박찬욱 감독이 밑바탕을 잘 그려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성희 미술 감독, 정석영 작가의 어떤 독특한 시선, 봉중훈 촬영 감독의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큰 그림을 잘 받쳐줬기 때문이다. 특히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석영 작가의 어떤 캐릭터 조형수 같은 게 저는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정성영 작가랑 일을 하고 나서부터 일단 여성 캐릭터를 조형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다채롭고 개성 있어졌어요.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캐릭터들도 아주 개성 있고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성 캐릭터만 놓고 보면 박찬욱 감독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이 훨씬 기억에 남고 훨씬 다양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점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아쉬운 작품도 이어서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작품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공동경비구역 JSA 이전 작품들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굳이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은 논외로 칠게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뭐냐면 저도 봉준호 감독님 그 초창기 단편까지는 못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난 봤는데 진짜?
제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작품도 보면서 저는 재밌었고 또 다른 박찬욱의 어떤 스펙트럼을 발견한 기분?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필모그래피 중에 가장 좀 동화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과욕이 있었다? 좀 절제가 부족했다? 이런 인상이 약간 있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뇌피셜인데 2005년에 친절한 금자씨가 개봉을 했었고 2006년에 나온 작품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았거든요. 이게 이 바로 뒤에 나온 거죠. 복수 3부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작품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 3부작을 마무리하고 어떤 박찬욱 감독은 제가 봤을 때 예술적인 지점에서 한 정점을 찍었어요. 그렇게 정점을 찍고 나서 조금은 느슨한 상태에서 촬영하지 않았나. 촬영 기간도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실제로는 더 짧았겠죠. 과감함은 있지만 그것이 조율이 잘 안 되는 느낌. 이 동화적인 것과 어떤 잔혹함과 뭐 그런 것, 그리고 이 상상력과 현실 사이의 관계도 조금 저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게 정신병원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마냥 동화의 공간으로만 그려지는 게 맞냐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네, 어떤 예술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해이로 잠깐의 어떤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숭룡님의 봉준호 최고작과 망작 뽑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망작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작품이고요. 최고작은 제가 오늘 보았던 플란다스에게입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취향 자체가 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뭔가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 나오면은 일단 반감부터 가지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리고 우리 한국, 그때 당시 한국의 가장 이제 평범한 풍경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우연히도 바로 그 전날 마틴 스콜세지의 성남황소라는 작품을 봤었어요. 걸작이죠. 네, 추천해 주셔서 같이 봤는데 그 작품을 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회가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 인간이 원래 추악한 본성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상태로 사회에 있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이 플란다스의 개를 보니까 왜 봉준호 감독이 끊임없이 그 사회 속에 인간 계급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계급끼리 싸우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넣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 플란다스의 개 안에서도 강아지를 소재로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목이 생각에. 메이시는 지금 감정적인 상태로 토론에 임하면 좋지 않다는 거. 알겠습니다.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그 영화 내에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임에도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건가를 굉장히 조금 가볍지만 좀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화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만의 블랙 코미디도 엄청 이제 잘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저는 플란다스계 이후에 수많은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대단한 작품들이 많지만 저는 이 작품이 첫 스타트로 참 좋은 영화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영화를 뽑았고요. 아쉬운 작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국열차 같은 극도로 뭔가 과장된 약간 설정들이나 좀 상징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작품은 조금 약간 좀 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만화를 보는 듯한?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와 봉준호 감독을 싸잡아서 끌어내리는 발언을 하셨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랑 전혀 이제 접점이 없는 매체고. 아니요, 그런 것보단 이제 봉준호 감독님도 처음에 약간 그 만화 이런 웹툰 같은 거를 굉장히 시작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 시나리오에 이렇게 또 그리고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이게 설국열차가 재미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다. 네.
참 봉준호 감독님의 최고작으로 뭐 기생충, 괴물,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플란다스의 개를 뽑으신 거는 굉장히 의외의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국열차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좋은데 반해서 설국열차는 네.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서 그렇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 스승님이랑 싸우죠. 그렇습니다. 도루마무. 도루마무는 안 나오고. 네. 네, 그러면은 각 감독님의 최고작과 아쉬운 작품 각각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열심히 토론했지만 사실 저는 두 감독 영화들 정말 다 좋아합니다. 정말 다 좋아하고 당연히 이제 한국 영화계 거론할 때 빼먹을 수 없는 거목들이시죠. 거목들이신데 굳이 이렇게 박찬욱 감독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 영화에 어쩔 수 없이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고민을 스스로도 해봤는데 일단 두 영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한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어떤 장르가 뒤섞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도 있어요. 스펙트럼이 박찬욱 감독이 더 넓다고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어떤 기조를 봤을 때 필모그래피 전체의 기조를 봤을 때 그렇고 봉준호 감독 영화에도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감독이 대학교 전공이 다른 것만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은 사회학과를 나오셨고 박찬욱 감독은 철학과를 나오셨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봉준호 감독 영화는 일관적으로 사회 구조 혹은 개인을 둘러싼 세계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세계를 그린다는 건 당연히 그 구성원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초점 자체는 더 큰 그림, 거시적인 그림에 좀 맞춰져 계신 것 같고 박찬욱 감독 영화는 반면에 개인의 내면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선택 혹은 선택으로 가기까지 어떤 감정, 정서 이런 것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고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 근데 그렇다 보니 개인의 내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개성이나 그 개인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인물들이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게 되고 그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마다 다른 색깔을 다 띠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그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좋지만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강렬한 흡입력 그 캐릭터가 어디로 튈지 모를 때 그 느껴지는 어떤 짜릿함 그런 것들에 저는 더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숭룡님의 결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전제를 그 죽을 때까지 한 감독만의 작품만 봐야 된다면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저도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남녀노소 모두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보고 즐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혹은 내가 나이를 들어서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이제 자녀를 낳고 했을 때 내 자녀에게 옛날에 엄마 살던 시대는 이랬어 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평범한 인물들이 사회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봉준호 감독님은 엄청 잘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 그 인물들이 잘 어우러지게끔 맛있는 요리를 영화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네. 참 두 분 다 결론에서 훈훈하게 두 감독 모두를 리스펙하면서 끝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만 보겠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만 보겠다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했다시피 애들과 볼 순 없어요. 박찬욱 감독님의 유명한 작품들을. 조기교육하는 셈 치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죠. 발목을 자르면 네. 죽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네. 수 있죠. 생활 꿀팁이죠. 네. 복수라는 주제를 너무 일찍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마더를 이제 친구들과 어린 친구들과 함께 보시겠다는 그런 큰 결정하셨네요. 모성의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박찬욱 감독의 영화만 보겠다고 견지를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봉준호 감독님 신작 얘기도 하셨지만 뭐 기대가 됩니다만 너 헤어질 결심 볼래? 봉준호 신작 애니 볼래? 라고 나한테 갑자기 물어본다면 헤어질 결심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결연한 의지 잘 들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제 평생 한 감독의 영화만 봐야 한다면 박찬욱 영화냐 봉준호 영화냐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카데미 얘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카데미 얘기까지 하면 조금 너무 이제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좀 덜 곤란했어요. 네. 그 얘기 나오면 조용히 자리를 뜰까 생각을 해봤어요.